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. 제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변호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, 많은 분들이 무죄를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무죄 주장의 위험성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형사소송에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형사사건은 수사 및 재판에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.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, 진술 거부권도 있고 방어권도 있고, 판례에서도 말하다시피 거짓말을 할 권리까지도 피고인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무죄 주장이 최종적으로 실패했을 때, 이때는 현실적으로 위험성이 상당합니다.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피고인이 거짓 주장을 한 게 되는데요. 이러한 경우에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죄질이 안 좋다고 봐서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고, 재판 단계로 와서는 유죄로 판단되면 죄질이 안 좋거나 중범죄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이 되거나 양형 참작에서 매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무죄 주장은 범죄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있고, 범죄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법리상 무죄를 주장하는 것,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도 있는데요. 내가 했다 안 했다의 문제와 이게 형법상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. 효과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, 즉 사실관계는 맞지만 법을 적용했을 때 유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텐데요. 즉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점은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같은 경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성적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. 이런 경우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법리적으로는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.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무죄 주장을 할 때는 법리적으로 이게 죄가 되는지 의문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당한 법리적인 이유를 아울러 제시해야 될 텐데요. 근거 없는 이유를 제시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실력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. 이렇게 무죄 주장을 하면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형상 가중 요소가 될 수는 없고, 오히려 잘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형량이 낮춰지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. 피고인은 범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.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변호인의 몫이고,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, 이것은 양형사유에 해당해서 중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관계 자체를 다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양형 요소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. 모쪼록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